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인데요. 성남서 대장동 외친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는 안성에서 시작해서 용인을 거쳐 성남에 갔었는데 여기에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다 얘기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몇몇 사람이 3억 5천만 원 넣고 8,500억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정자동 있죠? 아니 백현동부터 얘기할까? 그거 다 아시죠?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낮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유세를 봤습니다. 대장동을 국민의힘에서는 집중 공략하자라고 작전을 정한 것 같아요. 두 번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연일 대장동, 연일 3억 5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국민들께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그걸 이제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도 안 됐고 검찰 수사도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라도 밝혀져야 이걸 예.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시니까 저희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성남을 가셨으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대장동뿐 아니라 이 백현동, 이 옹벽 아파트 있잖아요.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아실 만한 뭔가가 수사기관에서 안 나오니까 저희 후보가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국민들의 이 소위 말하는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적은 예. 돈을 투자해서 너무 많은 돈을 몇몇이 가져갔다. 이건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민주당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빨리 이거 밝혀주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뭐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저희는 계속 얘기해야죠.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예, 부분 목소리를 같은 잠깐만 경우는 키워주세요. 예. 백현동은 박근혜 정부 때 말 그대로 공공기관 이전으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건 성남시가 응했다는 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동안 수사를 쭉 했었죠. 그리고 말 그대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이 3억 5천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아실 겁니다. 검찰총장까지 했기 예. 때문에 이건 출자금이에요. 자본금이고 명분상 있는 어떻게 보면. 넣는 거죠. 예. 화천대유를 만든 자본금입니다. 5천만 원씩 묶어가지고 낸 거고, 이 돈은 이른바 그쪽 화천대유가 투자한 거는 7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사시킵니다. 예.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8,500원 얘기하시는데 여기가 30만 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나빴으면은 평당 100만 원만 떨어져도 마이너스 3천억이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들도 답답한 게 이 검찰 수사나 이런 수사에 답답하고 계속 특검하자고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사실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기사가 나오고 검찰이 그렇게 뭐 흘러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나온 건 일도 없지만 뭐 미안한 윤특보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이 김만배 씨의 녹취록만 나온 것만 보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연결성이 너무 많이 짙은 게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뭐 이 카드만 형이 흔들면 윤석열 후보 죽는달지 뭐 욕하는 사이랄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사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대장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네. 마찬가지로 의혹 제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하는 게 요게 침묵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검지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드릴 테니까 상대방 얘기를 내가 끊고 싶다. 이게 영어로 하면 셧더마우스 네. 핑거, 네. 세컨 핑거 이건데요. 예. 어쨌든 상대방 말을 끊고 여기서 요 주제는 그만 듣고 싶다. 저 변명이나 반론이 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네. 요걸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입니까? 예. 어제 진성준 의원님하고 성일종 의원님 했는데 둘이 같이 쓰니까 손가락 칼싸움이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네. 하루씩 나아져야 되잖아요. 먼저 드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네. 이쪽을 이렇게 들면 모양이 좀 위태로우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여기서 예, 이렇게. 이게 딱 네. 당신은 조용해. 님께서는 조용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했습니까? 어제부터 했습니다. 조만간 없어질 것 같은데 쌈 나가지고. 아니, 이렇게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네. 해볼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얘기가 반복될 땐 제가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일단 대장동 얘기까지 들으셨고, 근데 앞서 3억 5천 얘기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사실 3억 5천은 어떻게 보면 페이퍼 컴퍼니의 출자금 같은 거고 맞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출이나 SPC. 이런 걸 통해서 또 더 늘어난 건데 지금 한민수 공보단처럼 그게 아니고 쭉 얘기를 하면 화천대유 보호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렇게 파놓은 함정이 그러니까 아닌가. 김만배 씨 등등이 얼마를 여기다가 돈을 넣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수중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데 그 수치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줄이고 하나는 늘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 인식이에요. 국민들 인식. 적은 돈을 들여서 몇몇이 시장과 가까운 몇몇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져갔다. 이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녹취록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제가 이 손가락 좀 이따 들을 거예요. 나 지금 들려다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제 진성준 의원은 그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어제는 이제 애도한다고 안 쓴다는 얘기를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저녁 때 강원도에서 또 어퍼컷을 날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한 번 먹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예. 그거를 그렇게까지 지금 해석을... 어퍼컷에 재미를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저 동작이 제가 봐도 그 좀 멋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막 어색하지 않고 어색할 수 있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 싶어요. 이것은 선거 승리를 향한 본인의 각오와 의지를 다지면서 결국은 자신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선거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하는 과정 거기에 넘어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 나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활동인데 뭔가 본인을 부각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정치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마치 주먹으로 뭘 하겠다는 걸로 해석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너무 아무리 경쟁 상대라고 하더라도 너무 미워하시지는 않으시기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특보님 말씀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활기차니까. 네. 근데 저는 마스크는 반드시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나 이렇게 유세할 때 지금 오미크론 심각하잖아요. 그건 또 쓰고 나오시더라고 아마 지적을 받거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도 하시는데 마스크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예. 방역 지침에 예. 실외에서는 그건 있어요. 2m 얘기 알고 떨어지면 있습니다. 되잖아요.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건 문제가 이제 없어요. 아니, 법적으로는 저는 뭐 근데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거든요. 막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보건당국, 방역당국으로도 받은 게 있는데 전 이것보다는 이제 어퍼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퍼건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활기차고 뭐 역동적에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받는 사람도 있겠어요. 일부에서는. 특히 오늘 보면은 말씀이 좀 거친 조금 용어들이 많이 있더라고. 가령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아니, 세상에 어떤 정부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 괴롭히려고 고의적 악의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냥 두면은 안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유력한 후보인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쟁자로도 생각 안 한답니다. 그리고 충청도 가서는 박살내겠다. 경상도 가서는 배은망덕하다. 전라도 가서는 아니다. 정치보복 안 한다. 자꾸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전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여기에다가 어퍼컷이 딱 하니까 상승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좀 오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는 건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막 하는 것보다는 국민평가가 나을 겁니다. 좀 이따가 이상한 거 나오던데 그 네거티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비당이 네거티브를 많이 해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4시 반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만나잖아요. 선대본부에 합류를 해서 본격적으로 유세장에도 같이 나가는 건가요? 일단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본인은 선대본에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책을 뭘 맡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고요. 다만 예가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그리고 두 분인가요? 하여튼 원희룡 후보도 있죠. 원희룡 후보는 정책본부장이 됐으니까. 정책본부장을 예. 하니까. 이분들에게는 상임고문직을 이렇게 맡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도 동렬해 놓고 똑같이 이제 상임고문직을 제안하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고, 그래서 수락하시는 여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아직 그거는 저희가 뭐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유세장에 같이 가느냐 여부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는 어제 대구에서 같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유승민 후보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에 눈에 띄냐. 근데 사실 전체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어서 저희가 또 이런 사소한 디테일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홍준표 의원에게는 지난번 대구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형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예 형님 뭐 여기 대구 이런 거 공약상 뭐 하죠. 예 형님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유승민 의원 전 의원과 통화를 하면서 선배님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그제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는 사실 홍준표 의원이 더 많거든요. 차이가 나죠. 호적상은 54년생인데 예전에 버르장머리 관련 발언했을 때 사실 호적보다 좀 나이가 많다라고 홍준표 의원님이 얘기하신 맞아요, 적이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58년생. 근데 이제 형님이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거 아니냐. 홍준표 의원은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편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TV 토론 때 나왔던 거죠. 맞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경선 토론이 끝나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어깨치는 모습입니다. 예. 사법연수원 9기 선배가 이제 홍준표 의원인데 당시 툭툭 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죠. 그래서 좀 실제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홍준표 의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토론회 끝나고 있었죠. 토론회 끝나고 기억이 있었죠. 납니다. 네. 근데 홍준표 의원은 가깝고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먼가요?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뭐 형님 하신 거는 이제 예. 바로 면전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지지 유세를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검찰 선배입니다. 예. 그런 인연을 생각을 해보면 형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선배님이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뭐 서울이든 어디든 지지 유세를 갔을 때 딱 보면 후보가 또 형님 당연히 하실 겁니다. 뭐 형님하고 그럼 선배님은 멀고 형님은 가까우냐 그렇게는 생각 안 드는데요. 실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내막은 잘 모르죠. 윤투표님은 모르는데 약간은 이렇게 친소 관계가 일단 홍준표 전 대표하고는 윤 후보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번에 한 번에 한 서너 시간도 만났다고 하잖아요. 나오고 어깨 치는 것도 그렇고 한편으로 보면 진짜 약간 좀 이렇게 막대한다는 표현도 그렇고 편하게 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유승민 의원한테는 아직은 좀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회 때 당시에 이제 예. 천공 발언하면서 되게 좀 약간 끝나고 나서도 입씨름하는 장면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풀리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저 후보님 옆에서 많이 뵀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감정을 남길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아닐 거예요. 적어도 그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다만 호칭 문제를 가지고 친선 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사실 않다. 저희도 뭐 그런 건 있어요. 기자 후배들 좀 연차가 예. 많이 차이 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약주가 좀 되고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에서는 뭐 후배들이 형님 뭐 하기도 하고 네네. 약간 거슬려도 가까운 관계면 그냥 그러는데 선배나 후배 얘기 이제 공식 호칭인데 네. 근데 좀 약간 먼데 형 막 이러면 이 친구가 약간 격식을 안 차리나 이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아니, 한국 또 사회를 그러시다면서도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거에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이 두 분의 이 한 단어 그 유세장에서 형님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전화 통화에서 선배님 했다고 해서 두 분의 친소 관계와 감정까지 나온다는 게 조금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품격 있는 시사 토크에서 형 선배 가지고 이렇게 따지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천공 스님 논란 때문에 지금도 마음 상한 거냐라는 걸 묻기 위해서 일단 한데 천공 이제- 스님이 아니고요. 천공 스승이고요. 스승이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해명이 됐고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건 아니다. 네, 이군요. 다 한번 더 지나간 간주해 일이잖아요. 주시는군요. 근데 예.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아니랍니다. 예.